안녕하세요. 저는 한약 전문 약국인 명원한약국,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허선비의 약초서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 허성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니 보약을 지으러 저희 한약국을 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국민 모두 이름은 들어봤을 유명한 보약인 십전대보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보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전대보탕은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숙지, 당귀, 청궁, 작약, 황기, 육개 이렇게 10가지 약재로 구성되며 전탕시에 생강과 대추까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구성을 조금 쪼개어 보게 되면 인삼, 백출, 복령, 감초는 사군자탕이 되는데요. 사군자탕은 한방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보이제, 즉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약이자 비위가 약해졌을 때 소화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쓰는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여기에 당귀, 황기가 들어가게 되면 인삼 황기탕이라는 허손에 쓰는 처방이 되고요. 이 인삼황기탕에 숙지황, 당귀청궁, 작약이라는 혈을 보해주는 기본 처방이 더해지게 됩니다. 사군자탕이 에너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해준다면 사물탕은 몸의 물질적 기반인 혈을 보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지탕,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쇄표 근육으로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개념까지 포함되게 되면 십전대보탕이 완성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십전대보탕은 기혈허, 그러니까 물질적, 에너지적 부족을 모두 채워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십전대보탕은 체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 무난한 보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유명한 한약이 된 것 같습니다. 기력을 보호할 때 널리 쓰이는 한약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면 더 좋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자주 만나는 질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방 감기약이나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약으로도 치료를 간단히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감기가 굉장히 자주 생기거나 또 걸렸을 때 쉽게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십전대보탕 같은 약으로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와 찬 기운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생기지만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계속 떠다니면서 내 몸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감기에 걸린 상태가 아닌 이유는 몸의 면역력이 적절히 이것을 방어하기 때문인데요. 십전대보탕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은 몸의 이런 자연적인 방어 능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감기가 너무 잘 걸리거나 또 감기가 걸려도 쉽게 낫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 그리고 꼭 감기가 아니더라도 잔병치레가 너무 잦은 경우들, 이런 경우라면 십전대보탕으로 우리 몸의 방어, 대응, 환원 능력들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전대보탕은 피로할 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의 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벼운 피로와 근육통에는 지난번 영상으로 설명드린 쌍화탕 같은 것을 드셔도 충분하겠지만 피로가 풀리지 않은 날이 오래되었거나 회복할 시간 없이, 휴식할 시간 없이 이어서 계속 과로하셔서 기운을 많이 쓰는 경우라면 십전대보탕으로 더 강하게 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십전대보탕은 오랜 투병이나 입원 치료 등을 받으시고 나서 기운이 많이 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병사와 싸우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원인이 되는 병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에도 그 후유증으로 예전보다 기운이 없고 맥을 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십전대부탕으로 떨어진 기혈을 보해서 컨디션을 되찾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십전대부탕은 식욕부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서 말씀드렸듯 소화기능 부진과 비위허약에 쓰는 사군자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전대부탕에도 비위 기능을 증진해주고 식욕을 증진해주는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으시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병우 회복기, 과로와 맞물려서 예전에 비해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없을 때 십전대부탕으로 소화기를 보하고 전신 기능을 보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십전대부탕은 우리 몸을 뒷받침하고 있는 양대 요소인 기, 혈 모두가 부족해져서 나타날 수 있는 면역력 저하, 병우 회복, 식욕 부진, 피로, 과로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일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구성에서 보셨듯이 인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태가 맞지 않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열감이 생기는 등의 불편함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맞는 약일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신 후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삼이 잘 맞는 체질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상대적으로 인삼이 더 잘 맞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이라고 해서 평생 나는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질은 건강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일정한 경향성 같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인삼이 맞지 않았더라도 지금의 상태가 많이 쇠약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인삼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인삼이 어떤 약들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조절되고 효과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 맞는 체질, 인삼이 안 맞는 체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삼이 맞는 상태와 인삼이 맞지 않는 상태가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마 어려우실 거고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삼 이야기도 나온 김에 그러면 나에게 맞는 보약이란 대체 어떤 약일까요? 여기서 조금 좁은 의미의 보약의 의미와 통용적으로 우리가 넓게 사용하는 보약의 의미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좁은 의미의 보약, 우리 특히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보약의 개념은 허실을 구분했을 때 허에 가까운, 즉 부족에 가까운 상태를 보해주는 보기, 보혈, 보정하는 약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사하는 약, 사약도 있고 화해시키는 화해하는 약도 있습니다. 즉 일종의 여러 가지 한약 중에서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넓은 의미에서 특히 환자분들이 보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약들은 그냥 어떻게든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 약, 내 기운이 올라가고 피로가 풀리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똑같이 피곤하다고 오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주를 평소 자주 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잘 드시는 분께서 피로하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인삼, 녹용 이런 일반적인 좁은 의미의 보약을 쓸 것이 아니라 주상을 풀어주고 음주, 기름진 음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 담음 같은 노폐물을 해독시켜주는 약을 써야 이분의 피로가 풀리겠죠. 또 기운 자체는 좋은데 피로가 정신적 피로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몸의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를 풀어줘야 이분께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또 몸이 많이 붓는 분이 있어요. 몸을 순환시켜서 이 정체되어 있는 수분들이 잘 배출되어서 몸이 무겁게 눌러지고 있는 상태를 가볍게 만들어주면 이분께는 이런 약이 보약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피곤하다고 하고 약을 지으시더라도 가지고 계시는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약이 이분께 정말 보약처럼 작용할지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약의 명방, 십전대보탕과 또 나에게 맞는 보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건강, 한약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자주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